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는 단어는요, 이제 유전 파트에서 저번 시간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봤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단어는 이제 중3 때 이제 배우는 내용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저번에 배우는 간단하게만 보고 오늘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가장 작은 생명체로 이루어져 있죠. 이 생명체, 가장 작은 거, 이걸 우리는 세포라고 부릅니다. 세포들이 결국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드네요. 세포 하나가 생명체라면 이거는 뭐라고 한다? 단세포 생물이라고 불렀죠.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세포들은요, 밥을 먹고 산소도 마시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내보내고 물질 교환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생명체는 사이즈를 크게 만들지 않아요. 세포는 크기를 크게 만들지 않고요. 세포의 개수를 많이 만드는 수를 늘리는 세포 분열을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같은 시간에 물질을 교환하는 건 너무 불리하거든. 효율적이지 않아. 표면적을 넓혀서 효율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세포의 크기가 아닌 개수를 많이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세포 분열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세포는 핵이 있고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 안에는 우리의 유전 정보인 염색사들이 실처럼 풀어헤쳐져 있는 모양, 염색사의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죠. 얘들은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얘들이 모여서 인산당 골격을 만들고요.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한 가닥이 더 있죠. 두 가닥이 서로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멀리서 보면 이런 모양을 띠고 있네요. 조금 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네요. 우리의 유전 정보,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 정보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검은색 머리를 만드는 유전 정보는 여기서 여기예요.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 정보는 여기서 여기예요. 하나의 유전 정보 DNA 위에는요, 여러 개의 유전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했어요. 얘들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얘들의 길게 풀어 헤쳐 놓으면 손실될 수도 있고 등등의 이점은 아니네요.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들은 평상시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2.5바퀴가 감싸져 있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죠. 뉴클레오솜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죠. 뉴클레오솜들도 한 번 더 정리되어 있는 모양. 멀리서 봤을 때 실처럼 풀어헤쳐져 있는 염색사 모형을 만듭니다. 염색이 잘 되는 물체이기 때문에 염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포 분열 준비해 하면요, 평상시 해관에서 염색사 모양으로 풀어헤쳐져 있다가 세포 분열 준비해 하면 그대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이 염색사 한 줄이 그대로 복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분열기가 시작하면, 세포 분열이 시작되면 얘들이 막대기 모양으로 변신합니다. 복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응축이 됐으면 이 두 가닥이 아니고 한 가닥으로 그려져야겠죠. 하지만 복제 후에 보여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두 가닥이 될 거예요. 얘는 나중에 결국 방추사라는 물질이 달라붙는 접합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동원체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염색체 한 개입니다. 염색체 한 개를 보면요, 서로 복제가 된 A 가닥은 B 가닥의 염색 분체, B 가닥도 A 가닥의 염색 분체, 완전 서로 똑같아요.
그대로 복사됐기 때문이죠. 얘들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염색 분체 관계라고 했죠. 염색 분체는 서로 유전 정보가 100% 똑같다. 왜? 복사됐으니까요. 사람의 모양을 보면요.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생식기관, 생식세포를 제외하고 다른 피부나 간세포, 위세포, 많은 세포들을 떼와서 그 안에 있는 염색체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볼 거예요. 크기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을 했죠. 1번 2개, 2번 2개, 쭉쭉쭉 22번까지 나열하고 마지막은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2개가 보이네요. 크기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우리는 핵형 분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크기랑 모양이 똑같은 두 염색체를 이렇게 따로 그려볼게요. 이 염색체를 크기랑 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죠. 상동 염색체꼴로 두 쌍씩, 두 개씩 존재하고 있네요. 총 22쌍이죠. 상동 염색체가 2개씩 있니, 3개씩 있니, 1개씩 있니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수를 우리는 핵상이라고 부르죠. 2개씩 있으니까 우리는 2n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핵상 표시야. 그리고 전체적으로 염색체 수가 몇 개다? 46개입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22번까지 44개는 상염색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2개죠. 총 사람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랑 남자를 보면요. 여자나 남자나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죠. 마지막에는 성을 결정하는 게 있죠. 여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생식세포 난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2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각각 1개씩만 쭉쭉쭉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난자 완성, 23개의 염색체 수를 가진 난자 완성. 2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 해서 남자도 똑같죠. 2번도 2개 중에 1개. 누가 들어갈지 모른다고 해서 무작위로 생식세포의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해서 23개의 정자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자와 정자가 서로 만나서 만들어진 개체이기 때문에 1번 1개, 1번 1개에서 1번 완성됐습니다. 한 쌍이 만들어졌네요. 2번 1개, 2번 1개에서 2번에 한 쌍이 만들어졌네요. 이처럼 사람은 2개씩 가지고 있는데 상동 염색체는 하나는 엄마한테서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키가 크다, 키가 작다, 검은색 머리다, 금발 머리다.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대립되는 유전자가 보이죠?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존재합니다. 상동 염색체는 유전 정보가 달라요. 그 이유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았기 때문이죠. 염색 분체는 100% 똑같다고 했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저번에 봤습니다. 이런 유전 정보들을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나는 세포 분해를 시작을 해볼 거예요. 세포 분해는 우리 몸에서 필요하니까 하겠지. 그럼 어디에 필요한지, 왜 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포의 크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세포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포 분해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럼 세포 분해는 크게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어요. 첫 번째는 체세포 분열, 두 번째는 감수 분열 또는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니까 생식세포 형성 분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체세포 분열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세포, 엄마 세포가 있었는데요. 엄마 세포랑 똑같은 세포 2개 만드는 거, 체세포 분열입니다. 감수 분열은요, 엄마 세포에서 2번이나 분열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세포 한 개가 쪼갈라져 그 2개로 나누어지지. 이게 분열이야.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분열이라고 불렀죠. 자, 이때 두 번이나 분열을 하면서 4개의 딸 세포를 만든다. 원래 있었던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였어요. 염색체 수만 보자. 염색체 수의 절반짜리, 23개짜리의 정자들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염색체 수가 감소한다. 감소 분열입니다. 치세포 분열은 똑같은 새끼가 그대로 다 똑같아. 2개가 만들어지면 체세포 분열. 감소 분열은 염색체 수 절반짜리 4개가 만들어진 걸 감소 분열이라고 해요. 그럼 각각의 분열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팔뚝에 상처가 났어요. 살이 떨어져 나갔어. 떨어져 나간 상태로 평생 살 수 없어요. 똑같은 세포가 채워져야지. 옆에 있는 세포랑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져야지. 똑같은 세포를 만든다?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로 우리가 재생이라 그 재생. 재생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쓰이는 거죠? 또 한 개 더 해볼까요? 선생님은요, 키가 어릴 때부터 매우 컸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있으면서 키는 더 커지고 있고요. 뭐 키가 자라면서 피부도 점점 많이 만들어지겠죠. 손가락도 길어지고 있고요. 이때 세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생장할 때도 체세포 분열이에요. 똑같은 세포들, 옆에 있는 세포랑 똑같은 세포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뼈만 자라는 게 아니고 피부, 살도 같이 자라겠죠. 생장과 재생은요, 둘 다 체세포 분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할게요. 사람과 같이 정자와 난자들이 만들어져서 얘들이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서 자손을 만드는 거. 이건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생식세포에 간여 없이 그냥 한 개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혹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 새끼들. 또는 나눠서 분열돼서 새끼들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성이 없다. 생식세포가 없다. 간여하지 않는 자손을 낳는 방법을 무성생식이라고 해요. 이런 무성생식도 무슨 방법을 통해서 체세포 분열로 새끼들을 만드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은요, 어디에 쓰인다? 재생, 생장, 무성생식이 체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성생식이 약간 좀 디테일이 있거든? 살짝만 해볼게요. 자, 얘는 단세포들이 보통 하고 있는 생식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분열법. 하나가 2개로 나누어지죠. 이렇게 단순하게. 엄마랑 완전 유전 정보 다 똑같은 애야. 분열법으로 새끼들 자손을 낳는 거. 이게 분열법이에요. 무성생식 친구들은 총 4가지로만 설명할게요. 출합법. 출합법은 이렇게 혹처럼 모세포보다 작은 사이즈의 세포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이렇게 해서 자식이 만들어져. 효모 이런 것들이 다 출합법이야. 3번째 나오는 방법 볼게요. 포자법. 포자법은요, 씨앗을 퍼뜨립니다. 요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양생식법. 교재에서는 이걸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볼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제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 만드는 방법. 더 달달한 배, 달달한 사과 만드는 방법으로 덧붙이기, 기능 줄기.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생식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성생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식힐 타임 한 30초. 30초. 아니, 졸면 안 돼. 에어컨 돌려야겠다, 좋으니까. 사탕 드릴까요? 사탕 드세요. 사탕 먹어라. 사탕 먹어라. 사탕 먹어라. 먹기 싫어도 강제로 넣어라. 입 벌려라.
공부만 하네. 선영아, 그래도 그 전보다 문제가 좀 풀리지? 공주 집에 가서 밥 먹고 가는 거야? 빨리 움직여, 공주야. 그 다음 수업 때 집중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잘 만들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수업 때 집중 되게 잘해야 돼. 얘 들고 가야 되죠? 답지만 주면 돼. 나머지 들고 와요. 나영이 얼굴 보시고요. 계속 영상 안 틀어졌어요. 계속.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감수분열 얘는 어디에 있을까? 생식세포 만들려고 하는 거야. 끝. 그럼 생식세포 만들려고 하는데 왜 생식세포 만들 때는 염색체수를 절반으로 만들어야 돼? 절반으로 해야지 23개, 23개 해서 더하면 몇 개 돼요? 46개라고 해서 생명체 염색체 수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요. 염색체 수가 다 똑같거든. 같은 생물이면 염색체 수가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같은 종이지. 그래서 염색체 수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감수분열이 필요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목적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지금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거는 직접 그림을 그려서 좀 해주면 더 좋긴 하거든요. 그 가정을 그냥 다 외워버려야 돼요. 쌤이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이 뒷면에 좀 표현이 들어있나? 없지? 양면이니까. 그 프린트물 좀 보시면 자, 세포분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세포분열 138페이지 조금만 넘기면 나오죠. 그림이 좀 나오잖아. 그 그림만 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세포분열 그림. 여기서 피아노 치네? 이거 그거 아니야? 한우? 뭐라고 하지? 피아노 안 친지 너무 오래됐다. 손가락 연습하는 거. 피아노 쳐봤어? 체린이 말고 드르르르 이거 따로 드르르르르 반복적으로 하는 거. 뭐라 하지? 바이엘 다음에 체린이잖아, 맞지? 그 옆에 부교재처럼 이렇게 치던 거. 그거 아니야? 드르르르르르르르. 아무튼 자, 보겠습니다. 생식세포 두 가지에 대해서 볼게요. 세포 안에는 핵이 있죠. 이 핵만 딱 떼가지고 지금 내가 그릴게. 핵 안에는 우리의 유전 정보가 어떻게 염색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나는 두 쌍만 그릴 거야. 평상시에는 이렇게 염색사 모양으로 풀어 헤쳐져 있어요. 자, 그리고 있다가 야, 세포 분열 준비해 하면 분열을 준비하는 단기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시기예요. 준비하는 시기는 크게 중학교 때는 딱히 없었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 얘를 세 구간으로 나눌 거예요. 구간은 세 개로 나눈다고요. 첫 번째 G1기, S기, G2기 이렇게 나눕니다. 분열이 준비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뭐가 일어날까요? 세포 분열이 시작됩니다. 전체적인 세포 분열 중에서 핵이 안에 있는 유전 물질들이 분해되는 핵 분열,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세포질도 마저 다 쪼가놔줘야지 완벽하게. 세포질 분열로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체세포 분열과 강수 분열 중에서 체세포 분열을 먼저 하는 거야. 하나만 제대로 익혀두면 나머지는 삐까삐까해요. 차이점만 찾으면 돼. 얘들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할 건데 전체적인 시간을 배분을 한번 해봅시다. 준비하는 시기는 오래 걸리는데 분열은 잠시 하는 거예요. M기. 분열기는 짧아요. 다른 준비하는 기간이 대부분이고요. 분열기는 잠시다. 준비하는 기간에서 일어나는 건요. 세포 안에 보면 핵이 있고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소기관들이 있어. 미토콘드리아도 있고요. 리보솜, 소포체, 뭐 골지체, 뭐 등등이 막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소기관이라고 부르지. 첫 번째는요. 세포분열 준비해! 명령이 떨어지면요. 여기에서 봐봐봐. 어우 4시의 기적이에요. 4시간 되면 눈꺼풀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와. 동생은 한 대 때릴 수 있지 않아? 나는 못 때려도. 언니 때리면 안 되지. 언니 말 잘 들어야지, 맞지? 자, 이렇게 첫 번째 분열 준비해 하면요. 세포 소기관들이 많아져.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세포 소기관들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얘기할게요. 두 번째, S기. S기 때는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 소기관들이 어떻게 많아져요? 복제가 돼요? 아니면 뭐 그냥 많아져요? 어떠한 중합 효소들이 있겠지. 이거 만들어지는 게. 커지거나 약간 그런 느낌. 복제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화진작이 좀. 대학교 생명과학 시간에도 그게 복제된다라는 설명을 파헤쳐서 배운 적이 없어요. 보통 석사나 박사까지 가야 돼. 대학교는 이제 학사고요. 그 다음이 대학원생, 석사, 그 이상은 박사, 교수 과정. 석사, 학사까지 가면 그 분야에서 좀 배우겠지. 세포에 대해서 연구하면. 찾아보면 나오지 않을까? 오, 되게 재밌네요. 자, 먼저 S기 때는요. 여기 있는 염색사, 유전 물질이 DNA가 복제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S기 때 DNA가 복제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방추사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등등 물질들, 단백질들이 합성돼야 되는데 단백질이 합성되는 시기는 G2기 준비되고요. 결국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야. 그럼 나는 뭐라고 적을 거냐면 세포 분열 준비 시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이렇게 적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G1기, S기, G2기가 지나고 나면 단기죠. 이 시기는 분열 준비하면 분열 시기는 분열은 전기부터 출발한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4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볼까요? 전기 때는요. 염색체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먼저 여기는 핵이잖아. 여기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사라져요. 핵 안에 있던 인들도 사라져요. 그래서 핵막과 인이 사라집니다. 흐릿해지겠지. 나는 핵막을 그렸지만 핵막과 인이 사라지는 시기예요. 중기 때, 전기 때 언제? 전기 때요. 핵막과 인이 딱 사라져. 그리고 이때부터는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막대기 모양이 한 번 더 응축돼서 보여지는 염색체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두 쌍을 그렸잖아요. 한 쌍 한 쌍. 오케이? 그대로 그려줄게요. 오케이. 이거 원래 안 어렵죠? 자, 그리고 방추사가 형성됩니다. 찌기다시 거. 이거 여기 옆에 연결될 거. 연결될 거거든. 이 방추사들이 형성됩니다. 동원체에 연결해가지고 양극으로 잡아당기고 갈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중기가 딱 되면요.
얘들이 적도판에 일렬로 배열될 거야. 보통은 가로로 그리는데 나는 세로로 그리는 걸 좋아해요. 사이즈 조금 약간 작게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줄여서 동원체가 어떻게? 양극으로 이렇게. 방추사가 여기 동원체 접합해가지고 이렇게 양극으로 있어요. 세포에는 여기 중심체가 있거든. 중심이 두 개가 수직으로 되어 있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양극으로 이렇게 이동해. 여기에서 방추사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연결되겠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적도판에 중앙에 배열한다. 중기 특징은 뭐다? 중앙 배열. 딱 그림 보자마자 아 중기구나 할 수 있고요. 여기의 특징은요.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 왜 관찰이 가장 좋을까? 중앙에 배열했으니까 관찰이 가장 좋을까요? 염색체가 보인다고 했고요. 염색사가 응축해서 염색체가 형성돼. 근데 염색체가 딱 만들어져서 분열하는 게 아니고 점점 계속 응축돼. 더 염색체가 뚜렷해집니다. 가장 응축이 많이 된 시기가 중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나면 후기 때는 양극으로 이렇게 쭉 나눠지겠지. 그림 생략. 빠빠 빠바 빠바바바 두 개 됐습니까? 나눠 떨어지겠고요. 중간에 있는 유전물질만 나눠지면 안 되겠죠. 세포질까지도 완전 나눠져야겠지. 이렇게 나눠져야겠죠. 동물세포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죠. 이걸 우리는 한입 또는 만입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용어 다 쓸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세포질 분열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기가 바로 말기예요. 그래서 세포질 분열이 시작하고 끝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몇 개인데 몇 개요? 4개였는데 4개예요. 2개인데 2N이었잖아. 근데 여전히 2N이야. 끝나고 나도 세포 하나 그려볼까요? 세포 2개가 되겠지만 하나만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2개니까 2N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얘가 지금 막대기 모양이 아니어서 그렇지 막대기 모양으로 굳이 그린다면 애초에 엄마 세포도 똑같잖아. 만들어진 딸 세포도 똑같이 생겼지. 염색체 수도 똑같고 다 똑같네요. 결국 똑같은 세포 몇 개 만들었어? 2개 만드는 거잖아. 똑같은 세포 2개 만들었죠.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이에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들의 핵상이 어떻게 될까요? 핵상부터 볼까요? 계속 끝까지 EN입니다. 두 개씩죠? 항성염색체가. 염색체 수 어떻게 될까요? 1, 2, 3, 4개 세어주세요. 얘는 한 놈이야. 붙어있어. 복제됐지만 4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 물질 DNA 양 1개, 2개가 아니고 2g, 3g, 4g, 5g 이야 4g 8g S기 때 4에서 8이지 정확하게는. 하지만 나는 그냥 여기다 8 적을게요. 그냥 8 끝에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된다? 뚝 떨어진다. 정확하게는 말기에서 8, 4 떨어지는 가정이다. 하지만 4라고 적겠습니다. 결과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있었던 복제되기 전에 있었던 EN44 만들어진 딸 세포도 EN44 똑같은 세포 2개 만들어지는 유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기본적인 가정이고요. 그래프 하나만 그리고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나? 5시 반에 올 것 같은데. 자,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요. DNA 양. 시간에 따른 시기에 따른 DNA 양을 비교를 해볼게요. 처음에 G1기, S기, G2기야. 첫 번째 얼마였어요? 저기서 4였죠. DNA가. 그럼 4에서 일정하다가 올라갔다가 일정하다가 나중에 뚝 떨어집니다. 이때는 무슨 시기다? 말기. 오케이? 이때는 무슨 시기다? S기.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단기. G1기, S기, G2기, 전중, 후, 말 뚝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그릴 수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결국 뭐가 서로 분리되고 있어요? 얘는 염색 분체가 멀어진다. 염색 분체 분리니까 후기에다가 멀어진다. 염색 분체 분리라고 적을게요. 염색체 수 변화도 없이 핵상도 그대로입니다. 됐습니까? 염색 분체 분리입니다.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분열이 한 번밖에 안 일어나요. 분열 전에는 단기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기가 있고요.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요 정도 하는 거 어렵지 않죠? 괜찮죠? 네, 좋습니다. 식물세포가 분열하고 있어요. 동물세포가 분열하고 싶어요. 분열하고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시기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말기 때입니다. 식물세포는요, 세포벽이 형성되어 있죠. 중간에 세포판이 만들어져서 결국 나중에 세포벽으로 발달하면서 두 개가 나눠질 거야. 이렇게 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요. 동물세포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말려오는 함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말기 때 식물세포인지 동물세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쌤이 지금 적은 내용들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추가합시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요. 자, G1기, S기, G2기라고 했어. 자,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근육세포랑 신경세포는요, 필요한 만큼만 딱 자라고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포 분열 과정을 굳이 갈 필요가 없어. 세포를 계속 만들어서 계속 신경세포를 만들거나 근육세포를 만들 필요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G1기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진행되지 않는다 해서 G0기라고요. G0기인 건 뭐다? 신경세포랑 근육세포예요. 예외적인 친구도 집에 적었습니다. 한 개 더 할게요. 엄마 뱃속에서 정자랑 난자가 만나면 이제 수정이 됐어. 그럼 얘가 나누어지고 있는 현상이 생기죠. 나날 과정이야. 이때는 세포가 커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이즈 그대로고 그냥 쪼개질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세포 한 개는 입이 되고 이거는 소장이 되고 이거는 코가 되고요. 각각으로 분화될 겁니다. 세포들이 커지면 안 되니까 G1기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세포 소기가 만들어지면 세포가 커지는 게 있잖아. 이딴 시기는 있으면 안 돼. 얘들은 단순하게 유전 물질만 2배로 불렸다가 나누고 2배로 불렸다가 나누고, 즉 나날 시기일 때는요, 발생 단계의 나날 시기 때 M기와 S기와 M기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전 물질 불리고 나누고 불리고 나누고, 이게 바로 배아기 시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잠시 좀 쉬었다가 좀 문제 좀 풀도록 할게요.